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진짜 부자들은 뭔가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닐까? 나도 내 자산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들 수 없을까? 네, 정답은 있다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특별한 비밀, 자산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공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게 바로 자산 증식의 핵심입니다. 저도 처음엔 막막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공식을 하나씩 알아가면서 저만의 부의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흥미진진한 여정을 떠나볼까요? 이 공식만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의 자산은 분명 여러분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줄 겁니다. 가장 먼저 부자들만 아는 줄 알았던 이 공식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명확한 재정 목표 설정입니다. 목표 없는 항해는 결국 표류하는 것과 같아요.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아야 배의 키를 올바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겠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나눠서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1년 안에 500만 원 모아서 해외여행 가기, 5년 안에 주택 구매를 위한 시드머니, 1억 원 마련하기, 이런 식으로요. 이때 중요한 건 스마트 SMART 원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 가능하고 measurable, 달성 가능하며 achievable, 현실적이고 relevant, 기한이 정해진 time-bound 목표를 세우는 거죠. 막연히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것보다 내년에 주식 투자로 월 1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만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만의 로드맵을 그려보고 그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 봅시다. 이 목표가 바로 여러분의 자산이 일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철저한 예산 관리와 소비 습관 개선입니다. 돈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들려면 일단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새어나가지 않게 단속해야겠죠? 내 월급은 다 어디로 갔지?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눈입니다.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내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가계부 앱 같은 도구를 활용해서 꼼꼼히 기록해보세요. 월급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2030%는 무조건 저축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처음엔 좀 빡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습관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자산 일꾼은 더 튼튼해질 거예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엔 어마어마한 자산이 되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공식은 바로 소득 늘리기입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야 자산에게도 일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월급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급여 외 소득원을 적극적으로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해요. 프리랜싱, 디지털 콘텐츠 제작, 온라인 강의, 하다못해 주말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도 좋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채널을 만들거나 자신이 잘하는 분야를 온라인 강의로 만들어서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중요한 건 내 시간을 투자해서 소득을 창출하는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엔 여러분만의 독자적인 부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내 소득의 그릇을 키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산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네 번째 공식은 체계적인 저축 전략입니다. 돈이 나 대신 일하게 하려면 일단 그 돈을 잘 모아야겠죠? 그냥 하나의 통장에 돈을 몰아넣는 것보다는 목적에 따라 통장을 쪼개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월급 통장, 저축 통장, 투자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까지 이렇게 통장을 분리해두면 마음가짐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거예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정해진 금액이 각 통장으로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강제로 저축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저축해야지 하다가 못하는 경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자동화된 저축 시스템이 여러분의 자산을 착실히 불려나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 일꾼은 이렇게 꾸준히 씨앗을 뿌려줘야 싹을 틔울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 공식입니다. 바로 현명한 투자 전략인데요. 자산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핵심은 바로 이 투자에 있습니다. 그냥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죠?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것을 넘어 내 돈에게 생산적인 일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두 가지예요. 첫째, 장기 투자입니다. 복리 효과를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마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입니다. 주식, 채권, ETF, 금 등 다양한 자산군에 나눠서 투자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안전 자산인 금이나 채권이 방어막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주식에 투자할 때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은 우량주나 ETF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개별 종목보다는 분산 투자가 훨씬 안정적이고 마음 편해요. 테마주나 레버리지 ETF 같은 고위험 상품은 충분히 공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내가 잘 아는 곳에 투자하라는 원칙을 잊지 마세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리츠나 부동산 조각, 투자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금이나 미국 달러 같은 안전 자산도 포트폴리오에 일부 포함하여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주식시장의 흐름을 분석하고 우량 종목을 발굴하는 데 힘쓰고, 소극적인 투자를 선호한다면 주가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나의 투자 목표, 투자 기간, 그리고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꾸준한 공부와 분석, 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자산 일꾼을 키우는 과정이에요. 6번째 공식은 꾸준한 커리어 개발입니다. 자산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도 성장하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면서 내 몸값을 높이는 거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나 자신이라는 자산의 가치를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합니다. 우리 몸값의 상승은 결국 더 많은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 소득은 다시 자산 증식의 강력한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을 명심하고 자기 개발에 꾸준히 투자하세요. 지식과 경험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커리어 성장이 곧 여러분의 자산 증식의 날개를 달아줄 거예요. 7번째 공식은 재테크 지식 습득입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묻어두는 행위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우면서 시장의 흐름을 읽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에요. 경제 공부 노트를 만들어서 투자 상식과 노하우를 정리하고 재테크 관련 책을 읽거나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는 등 꾸준히 정보를 습득해야 합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양질의 정보가 정말 많잖아요. 단,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검증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은 재테크 분야에서도 뼈저리게 와닿는 진리입니다. 나의 자산 일꾼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해요.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재테크 공부는 평생 해야 할 숙제이자 즐거운 여정이라고 생각해보세요. 8번째 공식은 세금 혜택 활용입니다. 열심히 번 돈, 세금으로 다 나가면 억울하잖아요. 현명한 부자들은 세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산을 증식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같은 금융상품들은 세금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투자해도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런 상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절세라는 또 다른 자산 일꾼을 고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금 한 푼이라도 아끼는 것이 결국 나의 자산을 불리는 길임을 잊지 마세요. 세금 관련 정보는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생각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보는 것이 바로 이 세금 혜택이라는 사실. 마지막 9번째 공식은 위기관리입니다.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예상치 못한 위기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주식시장이 흔들리거나 경제 상황이 불확실해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때 중요한 것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과열된 인기 종목에 무작정 뛰어들거나 밸류에이션 기업 가치를 무시한 채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관세 민감도가 낮은 기업을 찾거나 안전 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등 유연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시장이 출렁일 때 쫄지 않는 단단한 멘탈이 필요해요. 투자의 대가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하지만 무리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투자 목표와 위험 감수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버는 것만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비상금 통장을 늘 준비해두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투자는 장기 마라톤과 같습니다.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체력과 전략이 필요한 거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는 말은 투자의 세계에서 진리입니다. 우리의 자산 일꾼이 위기 속에서도 굳건히 일할 수 있도록 튼튼한 방어막을 구축해둡시다. 자, 지금까지
자산이 나 대신 일하게 만드는 공식 9가지를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어렵다고 생각했던 투자가 이렇게나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다니.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공식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꾸준함과 인내 그리고 공부입니다. 씨앗을 뿌리는 성실한 농부처럼 여러분도 꾸준히 자산의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결국 수백 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말이죠. 이 모든 과정을 즐겁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의 자산은 여러분의 든든한 일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처럼 오늘부터라도 이 공식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 증식을 응원하며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